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에 최고 161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내륙 지역과 산지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늘 새벽 6시 20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강원도 지역은 정선 신동에 최고 161mm를 비롯해 원주 115, 평창 108, 홍천 103, 강릉 68, 속초 58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도 지역에는 내일까지 8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태풍 뿌라비룬에 사전 대비하고 도내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어제 오후 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실과 시설응급복구 협업부서 등이 24시간 근무하며 재난에 따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물 응급조치를 추진합니다. 강원도에는 오늘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와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민선 7기 단체장 취임식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민병희 교육감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 관련 학생안전대책회의를 엽니다. 춘천시는 어제 시청사 준공기념 시민축전과 오늘 민선 7기 춘천시 출범 행사인 문화소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 태백시와 홍천군도 오늘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태풍에 대비한 긴급 재난안전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근로시간이 본격적으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강원도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원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체의 추가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당 감소 등 근로자의 소득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당으로 지급받던 그런 이제 포스트들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쪼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경영계와 지금 노동계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도내 기업의 16%, 종사자의 66%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과 근로 시간이 많고 급여가 적은 업종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도내에서는 업무 배분을 통해 5,370여 명의 신규 고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당 연간 최소 3,946만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지원 대책 마련과 심층 조사, 소규모 기업체의 역차별 해소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업별, 업종별로 아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도 마찬가지고요. 나타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세밀한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역 차원에서는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공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 검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과 근로시간이 많고 급여가 적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우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원규입니다. 원주에 하나 남은 옛 단관극장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건물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 문화공간으로서의 과거 명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영화 포스터와 똑같은 그림 간판이 내걸리고 시간과 자리에 구애 없이 극장에 들어섭니다. 7, 80년대 옛 극장은 만남의 장소이자 시민들의 유일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합 상영관의 등장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문을 닫았고 이제는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원주에 있던 5개의 단관극장 가운데 4곳이 개발을 위해 이미 철거됐고 이곳 아카데미 극장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뿐인 옛 극장을 보존하고 다시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건물의 안전진단을 통해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단관극장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연구하며 보존 이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관극장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극장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그 구조하고 또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게 이게 그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 등 타 지역의 극장 사례를 공유하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유재산인 극장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시민 펀드 조성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입니다. 또 관련 전시회와 포럼 등을 이어가며 아카데미 극장이 아직 우리 곁에 있음을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극장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들을 하고 그것들이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아가서 원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옛 추억과 낭만이 서려 있는 먼지 쌓인 오래된 극장이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양양의 한 해변 마을에 복잡한 국도 진입도로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의 한 해변 마을 입체 교차로 앞입니다.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였다가 2차선 도로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들어갔던 길을 나와서는 원래 국도 진입로로 다시 들어갑니다. 실제로 국도로 들어가는 입구는 잘 보이지 않고 마을에서 연결된 2차선 도로가 국도의 진입로처럼 보이다 보니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도가 없다는 안내 간판이 설치돼 있지만 처음 오는 관광객들은 잘못 들어서기 일쑤입니다. 네,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가니까는 막혀 있더라고요. 이 마을을 지나는 국도가 확장된 건 지난 2015년. 지난해 마을 안쪽 도로까지 확장돼 외지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까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요 사고도 적지 않은 사고가 났어. 여기 살살 다니는 자동차들이 살살 다니니까니 저게 큰 대형 사고 없었지. 자전거 도로까지 일어났잖아요. 나가지고 자전거 하가 이거 하고도 막 이거 하고. 주민들이 수년째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국도관리당국은 뒤늦게 안전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는 7월부터 도시가스 평균 공급 비용을 3년 연속 인하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과 홍천, 영월과 정선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강원도시가스는 현재 세제곱미터당 135.50원에서 0.69원 인하한 134.81원으로 공급합니다. 또 원주와 횡성을 맡고 있는 참빛 원주도시가스는 111.50원에서 3.29원 인하한 108.21원에 공급합니다. 영동 지역은 213.34원에서 15.48원 인하한 197.86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동해 묵호와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임시 휴업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시스타 1호와 시스타 3호가 승객 감소로 오늘부터 15일까지 2주일 동안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묵호 울릉 항로는 지난해에도 노후된 여객선의 고장으로 봄철 운항을 거의 하지 못하는 등 운항 중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수구제역으로 불리는 화상병이 도내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자 강원도가 방제 대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과 농장 한 곳과 반경 100m 내 사과나무 2,100여 그루를 매몰 조치하고 반경 5km 이내 농장에 대해 예방 관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사과와 배 전체 과원에 대해 정밀 합동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실시하고 인력 지원과 작업자 이동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과수화상병은 강원 지역에 올해 처음 발생했으며 감염되면 과일 나무의 잎과 줄기가 검게 변해 말라 죽게 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80에서 150mm입니다.
또 내일 밤을 기해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미리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의 기적을 일궈낸 원주 DB가 선수 16명과 올 시즌 연봉 협상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팀 내 최고 연봉자는 윤호영으로 지난해보다 4% 인상된 총액 5억 2천만 원의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2년 연속 주장을 맡게 된 김태홍은 팀 내 최고 인상률인 90%가 오른 1억 5,200만 원에 사인했습니다. DB는 셀러리 캡 24억 원 중에 70.12%를 소진해 지난 시즌에 이어 적은 소진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둔전 계곡 주변의 탐방로 개설 계획이 조만간 구체화됩니다. 양양군은 둔전 계곡에서 설악산 관모산을 잇는 탐방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현지 답사를 벌여 기본 노선과 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절차를 거쳐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립예술단은 오는 5일 저녁 7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도립무용단 기획 공연을 엽니다. 강원대 무용학과 학생들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연은 옛 그림 속에 담긴 우리 춤 찾기라는 주제로 우리 역사의 화폭에서 찾아낸 한국 춤의 다양성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